마음으로 기어든 햇살 조각 커피 향기에 묶인 시간들 숨을 고르듯 마음에 앉으면 오늘의 행복이 거기 있네요. 괜찮아요. 이대로도 충분해요. 우리 함께 사는 행복살이 작은 물결이 큰 강이 되듯 삶의 노래가 시작돼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출근길에 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운전대를 찾고 계셨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피하고 싶은 스트레스 가득한 회의를 앞두고 계신가요? 생각만 해도 벌써 숨이 턱 막히네요. 그쵸.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몸은 막 비상벨이 울린 것처럼 굳어버리잖아요. 미간은 찌푸려지고 숨은 얕아지고 말이죠. 네, 머릿속은 온통 오늘 하루 정말 최악이겠구나 하는 불길한 예상으로 가득 차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스위치가 하나 있다면 어떨까요? 오, 상황을 바꾸는 스위치요. 그거 정말 솔깃한데요? 네. 우리가 흔히 행복해지기 위해 실천하라고 말하는 감사, 친절, 재미에 이어서요. 오늘 우리는 긍정 회로를 완성하는 네 번째, 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에 대한 심층 탐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웃음, 그리고 웃음살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볼까요? 사실 흔히 웃음이라고 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가 웃긴 농담을 했을 때 튀어나오는 단순한 반사작용처럼요. 네, 저도 딱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뇌과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웃음은 절대 그렇게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반사가 아니면 뭐죠? 그 농담을 듣고 웃음이 터지는 찰나의 순간을 아주 느린 화면으로 재생해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뇌 속에서는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복잡한 정보 처리 과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와, 동시다발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일단 어떤 농담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죠. 가장 먼저 전전두엽이 일종의 탐정처럼 상황의 유머 코드와 사회적 맥락을 파악합니다. 분위기 파악을 먼저 하는 거군요. 이게 농담을 할 만한 분위기인가 하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측두엽은 상대방의 언어와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이면의 의미를 빠르게 해독하거든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야기의 반전이 딱 드러나는 순간이 오잖아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 편도체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위협이 아닌 즐거운 놀라움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뇌에서 측좌핵으로 이어지는 도파민 경로를 아주 강렬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웃음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재미 버튼 하나가 딱 눌려서 나오는 게 아니네요. 네, 전혀 아닙니다. 인지, 감정, 운동, 사회적 해석이 동시에 연주되는 뇌 전체의 교향악과 같죠. 상황을 인식하고 감정을 해석하고 또 안면 근육을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막 아주 정교하게 세워진 도미노가 순간에 차르르 무너지는 연쇄 반응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도미노 비유가 실제 뇌파의 흐름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 연쇄 반응이 성공적으로 끝까지 도달하면 우리 뇌는 그 보상으로 엄청난 화학물질을 쏟아내거든요. 호르몬 폭발이 일어나는 거군요. 어떤 것들이 나오나요? 먼저 동기부여와 기쁨을 주는 도파민, 그리고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면서 통증을 완화하는 엔돌핀이 나오고요. 엔돌핀. 진짜 익숙하고 좋은 호르몬이네요. 그렇죠. 거기에 기분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주는 세로토닌, 또 누군가와 함께 웃을 때 신뢰와 유대감을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옥시토신까지 나옵니다. 이 4대 신경 전달 물질이 한꺼번에 분비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물질들이 그 짧은 찰나에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화학적인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누군가 혼자 스마트폰 보고 빵 터져서 웃고 있으면요. 내가 그게 왜 웃긴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도 나도 모르게 피식하고 따라웃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아주 자주 있는 일이죠. 이것도 뇌에서 일어나는 이 연쇄 반응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거울 뉴런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웃는 표정을 보거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요, 마치 내가 직접 웃을 때와 비슷한 신경 기제가 뇌에서 활성화되거든요. 아, 타인의 감정을 내 뇌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웃음은 개인의 뇌 안에서 벌어지는 화학적 축제를 넘어서 주변 사람들의 뇌까지 전염시키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신호인 셈입니다. 뇌의 연쇄 반응을 통해 좋은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게 타인에게까지 전염된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네요. 어떤 부분이죠? 제가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났거나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생각이 완전히 꽉 막혀버린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죠. 단순히 호르몬 분비가 좀 늘어난다고 해서 그 굳어버린 제 생각이나 관점이 물리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왜 이모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꽉 막힌 사고방식을 깨부수는지 그 인과관계가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우리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근본적인 방식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뇌는 매 순간 다음 상황을 예측하는 일종의 자동 반응 기계거든요. 예측을 한다고요? 네,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하고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씁니다. 네. 문제는 진화의 과정에서 뇌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도록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와, 숲을 힘들릴 때 그냥 바람이겠거니 낙관하는 것보다 맹수라고 비관하는 쪽이 살아남기 유리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꽉 막힌 도로 상황에서요. 네, 제 뇌는 이미 오늘 지각이다, 회의 망쳤다, 내 평판은 깎일 거다 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쫙 예측하고 그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걱정, 짜증, 분노는 이 예상된 최악을 향해 뇌가 관성적으로 달려갈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와, 뇌가 자동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네요. 네, 바로 그때 유머가 개입하는 겁니다. 유머의 본질은 그저 웃갱 농담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뇌가 자동주행 모드로 예측하고 있던 그 부정적인 사고의 흐름, 그 무서운 관성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살짝 비틀어서 궤도를 이탈하게 만드는 고도의 인지 기술이죠. 아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안전하고 따뜻한 반전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뇌의 예측 궤도를 이탈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예상한 최악의 결말이 아니네 하고 당황하는 그 찰나에 기존의 의미가 확 재해석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엇갈림의 순간이 바로 스트레스 상황을 재해석하는 인지적 유연성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들으니 유머는 뇌가 파놓인 부정적인 참호 속으로 굴러떨어지기 직전에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핸들 같네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걸 실천하는 방법은 의외로 되게 간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비가 쏟아져서 우울할 때 뇌는 옷 다 젖고 짜증나 라고 예측하죠. 그때 이렇게 비틀어보는 겁니다. 비가 와서 우울하긴 한데 덕분에 오늘 내 피부는 엄청 촉촉해지겠네 하고요. 와, 익숙한 상황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훌륭한 인지적 재해석입니다. 또 꽉 막힌 도로에서 화가 날 때는 아, 길이 막히네. 차 안에서 강제로 명상할 시간을 주네 하는 거죠. 일에 치여서 너무 피곤할 때는 나 너무 피곤해. 대신에 내 배탈이 지금 5%라서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식이고요. 하하,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방금 이 말을 듣고 피식하고 웃으셨다면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 기존의 부정적 예측 모델이 무너지고 도파민이 분비된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가벼운 유머들이 단순한 자기 합리화나 말장난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경직된 뇌를 유연하게 만드는 엄청난 훈련이거든요.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고 편안하게 재해석하는 능력이자 내 감정의 주도권을 환경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네요. 네, 인지적 유연성이 결국 생각의 여유를 만들고 그 여유가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현실적인 장벽에 하나 부딪힙니다. 어떤 장벽이죠? 유머러스한 관점의 전환,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아까 말한 그 촉촉한 피부니, 절전 모드니 하는 재치 있는 생각조차 아예 안 떠오를 때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인지적인 퓨즈가 아예 끊어져 버린 상태의 말씀이시죠? 네, 그야말로 뇌가 하얗게 변해버린 상태일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웃음살이의 또 다른 핵심, 바로 행동입니다. 생각이 멈췄다면 우리는 인지적인 접근을 포기하고 경로를 바꿔서 신체를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몸을 통해 뇌를 거꾸로 설득한다고요? 네, 보통 우리는 기분이 좋아서 표정이 밝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신경계의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입니다. 이것을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얼굴 표정이 감정을 맞는다는 이론이요? 맞습니다. 얼굴의 웃음 근육, 즉 입꼬리를 위로 당기고 눈가에 주름을 잡는 물리적인 행동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면요. 뇌는 그 안면 근육의 수축 패턴을 즉각 감지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이렇게 추론하죠. 지금 안면 근육이 웃는 형태로 움직이네? 우리가 지금 즐거운 상황에 있구나 하고요. 그러고는 진짜로 즐거울 때 내뿜는 엔돌핀과 세로토닌을 뇌에 방출해버립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원리를 듣다 보니까 막 재밌는 이미지가 하나 떠오르거든요. 어떤 이미지죠? 그 컴퓨터 본체가 오류가 나서 완전히 멈춰버렸는데 그냥 모니터 화면의 밝기를 강제로 환하게 조절했더니 본체가 지금 밝은 상황이구나 하고 착각해서 알아서 스스로 시스템 버그를 수리하고 정상 작동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와,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생각의 퓨즈가 끊어졌을 때 행동으로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아주 직관적인 해킹인 셈이죠. 억지 웃음조차도 진짜 웃음과 똑같은 뇌의 화학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니 이건 생물학적으로 엄청난 버그 해킹이네요. 게다가 이 신체적인 변화는 호르몬 분비에서 끝나지 않고 훨씬 더 극적인 생리적 변화를 동반합니다. 수치로 보면 그 차이가 아주 확연한데요? 수치요? 어떤 수치가 변하나요? 호흡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편안하게 숨을 쉴 때 한 번에 들이마시는 산소량이 대략 19.9mm 정도거든요. 네, 보통 쉴 때는 그 정도군요. 심호흡을 하면 37.5ml 정도로 늘어나고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하 소리내어 박장대소를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산소 흡입량이 무려 68.3ml까지 치솟습니다. 와, 세상에. 평소에 3배가 넘는 산소가 몸으로 확 들어오는 거네요. 네,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웃음이 그 결핍을 물리적으로 한 방에 해결해주는 산소 호흡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웃는 동안에는 횡격막이 크게 움직이는 강력한 복식 호흡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심장박동과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웃음이 멈추면 똑 떨어지면서 혈관을 유연하게 마사지해주고요. 면역학적인 효과도 엄청납니다. 자연살해 세포, 즉 NK세포의 활동성이 극적으로 증가한다는 건 수많은 생리학 연구로 이미 증명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웃음이라는 건 그저 기분 전환용이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아주 강도 높은 치욕 활동과도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상에서 의도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라도 웃는 행동이 우리의 장기적인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억지 웃음이라도 운동처럼 매일 반복하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 답을 보여주는 하커와 켈트너의 아주 유명한 졸업사진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이 대학교 졸업앨범 속 학생들의 표정을 분석했는데요. 눈가에 주름이 질 정도로 얼굴 전체 근육을 사용해 진짜 환한 웃음, 이른바 디셈 미소를 짓고 있는 학생들과 입꼬리만 살짝 올린 의례적인 미소를 지은 학생들을 분류했죠. 졸업앨범 사진 한 장의 표정으로 사람들을 나누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27세, 43세, 52세가 될 때까지 수십 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졸업사진에서 환하게 웃었던 학생들은 훗날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이혼율도 낮았습니다.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서 병원에 간 횟수도 적었고 생존율도 높았죠. 심지어 평균 소득마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니 사실 그냥 들으면 믿기 힘든 결과입니다. 사진 찍는 그 짧은 순간에 입꼬리를 얼마나 진심으로 크게 오렸는지가 몇십 년 뒤에 이혼율이나 통장 잔고 수명까지 예측했다는 건데요. 그렇죠. 놀랍죠. 이건 단순히 그날 기분이 좋았던 학생들이 운 좋게 잘 살았다는 뜻은 아닐 텐데 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 찰나의 환한 표정은 단순히 그날의 기분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오랜 기간 쌓아온 대처 방식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지표였던 거죠. 평소 습관이 사진에 그대로 드러난 거군요. 네, 어색하고 긴장되는 사진 촬영 순간에도 기꺼이 안면 근육을 크게 움직여 활짝 웃을 수 있는 사람은요, 살면서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그 비슷한 근육을 사용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하,
억지로라도 분위기를 전환하고 상황을 유머로 넘기고 먼저 웃음을 지어 갈등을 누그러뜨리는 그 인지적 유연성과 행동 습관이 평생에 걸쳐 복리처럼 쌓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긍정적인 대처 방식이 수십 년간 누적되면서 더 나은 인간관계, 더 건강한 신체, 더 나은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어진 겁니다. 결국 일상적인 웃음은 단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삶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핵심 개념이 그저 웃음이 아니라 웃음살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거네요. 네, 행동으로 웃음을 연습하고 언어로 생각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뜻이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웃음은 그저 코미디 프로를 볼 때 나오는 수동적인 반사적용이 아니었습니다. 네, 전혀 아니었죠. 유머라는 인지적 유연성을 발휘해서 뇌의 뻔하고 부정적인 예측 궤도를 이탈해버리는 생각의 기술이자 설령 스트레스로 생각이 멈췄더라도 얼굴 근육을 강제로 움직여서 뇌를 해킹하고 19.9ml의 산소를 68.3ml로 폭발시켜 생리적 상태를 바꿔버리는 아주 주도적이고 과학적인 행동 기술이었습니다. 행복을 위한 긍정회로의 마지막 퍼즐인 이 웃음살이는요, 결국 외부 상황이 내 기분을 결정하게 두지 않고 나의 반응을 내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매일 예상치 못한 짜증과 분노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때 평소 뇌가 예측하던 대로 스트레스의 지옥으로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분명히 존재하죠. 네, 오늘 심층 탐구를 들으신 여러분은 인지적 유연성을 발휘해 내 배터리가 5%네 라며 상황을 안전한 반전의 코미디로 만들 수도 있고요. 정안되면 거울을 보고 입꼬리를 억지로라도 끌어올려 컴퓨터 모니터의 밝기를 높이듯 뇌를 속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선택권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관성을 깰 수 있는 주도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스트레스는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의 뇌가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과 그저 안면 근육을 위로 당겨서 강제로 만들어낸 물리적인 억지 웃음을 구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하다면 우리는 도대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의 순간들을 그저 입꼬리 하나를 1cm 올리는 아주 간단한 행동을 까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하게 고통받고 견뎌내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실 때 여러분의 그 귀여운 뇌를 한번 멋지게 속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환하게 웃는 하루 보내세요. 창가에 스며든 노을빛 하루의 끝이 이렇게 소소한 웃음들이 번져 따스한 우리 얘기도 쌓여 이 모든 순간이 참 포근해 이게 바로 행복살이 참 고마운 나의 하루